안녕하세요. 똑똑한 노후TV의 제임스입니다. 보통 60대 부부 가구의 수입은 어떨까요? 은퇴를 하신 부부 가구라면 보유하고 있는 주택 한 채, 국민연금공단에서 받고 있는 노령연금, 공공 일자리에서 받는 수입이나 자녀들이 주는 용돈 정도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주택이 두 채나 세 채 있으신 분들도 계시겠으며 주식 계좌나 정기예금에 예치가 되어 있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오늘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의 기준, 즉 소득 하위 70% 정도에서 설정을 해보았습니다. 2024년에 내가 소유하고 있는 집값에 비례해서 기초연금은 과연 얼마까지 받을 수 있을지 오늘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024년 일반 재산은 얼마까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계산하기에 앞서 전제 조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024년 대도시 기준. 두 번째, 부부가구의 경우입니다. 세 번째, 소득 역전 방지 감액 없이 부부 합계 53만 4,400원을 모두 받을 수 있는 경우입니다. 네 번째, 시가 표준액, 즉 공시가격이 시가의 60%라는 전제하에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4년 새롭게 바뀐 기초연금의 선정 기준액은 단독가구 213만 원, 부부가구 340만 8천 원입니다. 먼저 단독가구의 경우에는 소득과 재산, 그리고 부채까지도 모두 반영한 선정 기준액이 213만 원 이하면 기초연금을 33만 4,800원까지 받을 수가 있습니다. 부부가구의 경우에는 선정 기준액이 340만 8천 원 이하면 기초연금을 부부 합계 53만 5,700원까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소득역전 방지 감액을 당하지 않고 53만 5,700원을 모두 받으려면 소득 인정액이 부부가구 선정 기준액 340만 8천 원에서 53만 5,700원을 뺀 287만 2,300원 이하여야 합니다. 그럼 대도시의 시가 16억 원 아파트를 예를 들어 계산해 보겠습니다. 시가 16억 원 아파트의 시가 표준액이 60%라고 가정한다면 시가 표준액은 9억 6천만 원이고 여기서 지역별 기본공제 대도시 기준 1억 3,500만 원을 공제하면 8억 2,500만 원, 여기에 소득 환산율 4%를 곱하면 3,300만 원이 나오고 이것을 다시 12개월로 나눠주면 소득 인정액은 275만 원이 됩니다. 따라서 대도시의 부부가구는 다른 재산과 소득이 전혀 없을 경우 시가 16억 원 정도의 집까지는 기초연금 53만 4,400원을 감액 없이 모두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단독가구는 집값이 얼마까지 기초연금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단독가구의 경우도 부부가구와 같은 전제 조건인 2014년 대도시 기준 시가 표준액은 현재 시가의 60%이고 소득 역전 방지 감액 없이 기초연금 33만 4천 원을 모두 받으려면 소득 인정액이 단독가구 선정 기준액 213만 원에서 33만 4,800원을 뺀 179만 5,200원 이하여야 하는데요. 시가 11억 원 아파트를 예를 들어보면 시가 표준액은 시가의 60%인 6억 6천만 원이고 6억 6천만 원에서 지역별 기본공제 대도시 기준 1억 3,500만 원을 공제하면 5억 2,500만 원, 여기에 소득 환산율 4%를 곱하면 2,100만 원, 이것을 다시 12개월로 나눠주면 소득 인정액은 175만 원이 됩니다. 따라서 대도시의 단독가구는 다른 재산과 소득이 전혀 없을 경우 시가 11억 원 정도의 집까지는 기초연금 33만 4,800원을 감액 없이 모두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뉴스를 보면 아파트 공시가격 반영률이 70%라고 하던데 왜 시가 표준액을 시가의 60%로 계산하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2024년 1월 현재 기초연금 계산 시 반영되고 있는 부동산의 시가 표준액은 2022년 공시가를 기준으로 적용되는 것이고
작년 2023년 대폭 하락한 공시가격은 올해 4월부터 기초연금에 반영되게 됩니다. 즉 시가 표준액은 시가보다 1년 이상 늦게 기초연금 계산에 반영되기 때문에 요즘처럼 1년의 아파트 값이 몇 억씩 오르내리는 상황을 감안한다면 시가 표준액을 시가의 60%로 적용하는 것이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정확한 계산을 원하신다면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해당 부동산의 시가 표준액을 직접 확인해 보시는 방법을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시가 16억 원 아파트를 내가 살지 않고 10억의 전세를 주고 아들 집에 함께 산다면 어떻게 계산이 나올까요? 아시는 분도 있으시겠지만 전세보증금은 해당 부동산 시가 표준액의 50%까지만 부채로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16억 원 아파트의 시가 표준액이 9억 6천만 원이라면 50%인 4억 8천만 원까지만 부채로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즉 전세보증금 10억 원에서 4억 8천만 원을 공제한 5억 2천만 원이 금융재산에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전세보증금을 은행에 정기 예금에 넣어두셨을 경우 매달 발생하는 이자 소득에서 기본공제 4만 원을 차감하고 소득평가액에 반영되게 됩니다. 그러면 만약에 내가 집을 팔고 전세를 살면 기본공제를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라는 질문도 나올 수가 있겠죠. 지금 살고 계신 집을 팔고 전세로 옮기신다면 전세보증금에서 5%를 기본공제한 다음 일반 재산에 반영되기 때문에 오히려 기초연금에는 더 불리합니다. 그래서 집주인은 기초연금을 받고 그 집에 전세를 사는 세입자는 기초연금을 못 받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참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현재 저희 주변에서 흔히 일어나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아파트를 팔고 다가구 주택에 살면서 월세를 받는다면 임대소득에 대한 필요 경비는 공제받을 수 있을까라는 질문도 나올 수 있겠죠. 2022년부터 임대소득은 임대사업자 여부와 상관없이 무조건 단순 경비율, 즉 필요 경비를 공제받으실 수 있는데요. 주택임대소득은 42.6%, 점포임대소득은 41.5%의 단순 경비율이 적용된다는 점도 꼭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결론이 나왔죠? 전세 사는 사람보다 집을 소유한 사람이 기초연금에 유리하다는 것입니다. 기초연금은 재산과 소득의 종류에 따라 기본공제 금액과 적용 범위가 모두 다릅니다. 따라서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당하실 수가 있습니다. 사시는 곳의 행정복지센터에서 차분히 상담하시면서 준비하시길 바라겠으며 앞으로 좋은 선택을 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까지 제임스였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과 공유로 도움이 되는 소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